오늘 준비한 작품은 1937년 여성지에 발표한 박태원 선생의 성탄제입니다. 당시에는 성탄절을 성탄제라고 했다지요. 성탄제는 예수의 조건 없는 숭고한 희생과 소설 속 주인공 영희의 강요된 희생을 대비시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묵상케 하는 단편입니다. 딱한 사람들을 등장시킨 박태원 선생의 연작 중의 하나이죠. 성탄제 시작합니다. 너도 별 수가 없었던 모양이로구나. 그러게 내 뭐라든 내 남직할 것 없이 입찬소리란 못하는 법이다. 흥하고 또 한 번 코웃음을 치고 문득 고개를 들자 그건 머리맡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눈에 띈다. 영인 입을 한번 실룩거리고 중얼거렸다. 이 거룩한 밤에 주여, 바라옵건대 길을 잃은 양들에게도 안식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드려두면 순이도 꿈자리가 사납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게다. 영희와 순이, 이 두 형제는 사이가 좋지 못했다. 그야 나이가 4살이나 그밖에 틀리지 않는 계집의 형제란 흔히 사이가 좋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영희 형제는 그저 그만한 정도로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순인 우선 제형 영희의 직업이 불쾌하여 견딜 수 없었다. 여점원이라든 여자 사무원이라든 그러한 것이야 사실 자기 말 맞다나 워낙이 배운 것이 없으니까 될 수 없다고도 하여두자. 누가 꼭 그런 것이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그런 대로 건너집 정옥이 같이 제사공장에 다닌다는 수도 있다. 이웃집 점내 모양으로 방적회사 여직공으로 다닌다는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솜틀집 작은 딸과 함께 전매국 공장에 다닌데도 좋다. 참말 다닐 때가 좀 많으냐. 이 밖에도 하려고만 들면 영희로서 할 수 있는 일거리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딸들이 종사하더라도 결코 흉될 것이 없는 직업들이다. 하건만 어째 하필 골르디골라 카페에 역업이 됐더란 말이냐. 술냄새 담배 연기 속에서 밤마다 바로 제사상이나 만난 듯이 웃고 짓거리고 소리를 하고 못산 애들과 함께 어우러져 갖은 음란한 수작, 어디 그뿐이더냐. 이 산에 무릎에도 앉아보고 저놈과 입도 맞추어보고 잠깐 생각만 하여 볼 뿐으로 순이가 더러워서 구역이 날 그 여급이란 직업을 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영희는 택하였던 것인지 암만을 궁리하여 본댔자 알아낸다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이제 이르러선 달리 일자리를 갈아본다는 것도 수월치 않은 일이요. 또 자기 말 맞다나 그 밖에는 몇 푼이나마 돈을 벌어들일 재간이 달리 없다는 것이라면 그대로 푸른 등불 아래 웃음을 판다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두자. 하지만 참말 고렇게도 소견이 없고 무식하고 또 얌체머리 없는 여자도 드물 게다. 어느 옌병을 하다가 거꾸러지려니 그래 지가 좋아서 여급 노릇을 하겠니? 다 집안 사정이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게지. 그래 제 동기간에도 욕을 먹어가며 천대를 받아가며 어느 개딸년이 툭하면 영희가 한다는 소리가 이 소리다. 대체 개딸년이란 뭐고 옌병을 하다가 거꾸러질 년이란 무엇이냐. 그러나 그것도 다 배지 못하고 천하게 놀아먹어 그러한 것이라면 깊이 탄할 것도 못 된다. 하지만 그래 전하 남에게 천대를 받고 욕을 먹고 하였으면 그만이지 어째서 애매한 나까지 체면을 깨끼게 하느냔 말이다. 어머니가 동네 집으로 돌아다니며 품을 파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우선 집안이 군색한 꼴을 남대기 싫어 그래 순인 언제 한번 학교 동무를 집 앞에까지라도 끌고 온 일조차 없는 것을 요 소갈머리 없는 여잔 어째서 운동의 날 그 사람만이 모인 틈으로 구경을 왔느냔 말이다. 그것도 국으로 한 곳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이나 하면 하였지 어째서 사람 틈을 비집고 돌아다니며 2학년 김순이 어딨는지 모르세요? 김순이요. 2학년 송조생도요.
대체 만나는 학생마다 그렇게 물어. 예, 순이 언니 온 거 너 봤니? 예, 아주 하이 칼라더라. 아마 그냥 부인네는 아닌가 보지? 그냥 부인네가 뭐야? 예, 껄이야, 껄. 카페 껄. 그래, 그러한 좋지 못한 소문이란 삽시간에 퍼지는 것이어서 다음 날부터는 얼굴 하나 변변히 들고 다닐 수 없겠으리 그렇게 남의 모양을 흉하게 만들어 놓을 것은 무엇이냐 말이다. 그러면 물론 영이라고 그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는다. 말을 하자면 오히려 영이 쪽이 할 말은 더 많을지도 모른다. 나는 운동회에 구경을 간 것은 내가 잘못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장한 구경엔 동리 사람들까지도 흔히 따라 나서는 게 아니냐? 친동기간에 제 동생이 운동회에 나간다는데 형된 사람으로서 가보고 싶을 것은 인정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물론 난 네 말 맞다나 여금 노릇이나 하고 있는 그런 천한 계집년이다. 바로 양반 때 교수와 씨로 널 알고 있는 학교에서 내 소문이라도 난다면 네 체면이 안 될 것은 나도 생각을 했다. 그러기에 바로 여염집 부인네같이 차려보느라 반찬 가게 큰 며느리한테서 긴 치마까지 빌려 입고 갔던 게 아니냐? 너는 또 내가 한 군데서만 가만히 앉아서 구경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널 찾아다녔다고 그러지만 너도 생각해봐라. 어디 그때 사정이 그렇게 되었느냐? 도보 경주에 넌 처음부터 첫지로 뛰어가다가 결승점 앞고정 가서는 공교롭게도 엎드러지질 않았니? 어딜 몹시 다쳤는지 금방은 넘어진 채 그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을 남 선생님 한 분과 상급생 둘이서 달려들어 일으켜가지고는 사무실 쪽으로 데리고 가두구나. 그러고는 아무리 기다려보아도 네 모양은 다시 볼 수가 없으니 그래 대체 어딜 얼마나 다쳤는지 혹 뼈라도 상한 건 아닌지 형된 마음에 어째 놀라고 근심이 안 되겠니? 그걸 네가 너 하나 생각만 하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 넌 그까짓 남의 모양만 흉하게 만드는 형 같은 것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말했지. 대체 매 그리 좋아서 여금 노릇을 하는지 그 속을 모른다고 그랬지? 옳은 말이다. 참말이지 너보다도 내가 몇 곱절 지긋지긋한지 모른다. 하지만 너도 그만 30날 나이니 좀 살을 캐서 생각해봐라. 그래, 내가 이나마 그만두고 말면 집안이 어떻게 될 게냐? 늙으신 어머니가 아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거들어 주시고 그래 겨우 담뱃값이나 뜯어 쓰는 거야 말도 말고 한때는 세월도 괜찮던 아버지 집주름 벌이도 요즘 와선 집 풍경이 통 없어. 잘해야 달에 모두 주워 모아둔 10원이 될까 말까 하니 그것으론 집세도 못 낼 것쯤은 아마 너도 짐작이 설 것이다. 그래, 집안 꼴이 이런 중에 그래도 하루 세 끼 밥이라도 지어 먹고 더구나 난 학교라곤 보통 학교에도 못 들어가 본 걸 네가 그렇게 바로 거드럭거리고 고등학교까지 다니게 된 그게 그래 네 덕인 줄 아느냐? 그렇다고 내가 뭐 너한테 고맙다고 사례 한마디라도 받자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런 건 그만두고라도 형의 신세가 가엾고 딱하다고 그러한 생각 좀은 하여 주어도 마땅할 게 아니냐? 그걸 넌 툭하면 더러운 여자니 천한 기집이니 그렇게 함부로 욕하기가 일쑤니. 옳지. 워낙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저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한 사람의 은공을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이니라. 그래, 아무리 어린애기로서니 그런 년의 법이 어딨단 말이냐? 그래, 내가 그렇게도 더러운 환양년이라 하자. 그럼 넌 왜 그 더러운 환양년에 더러운 짓을 해서 벌어온 돈으로 날마다 밥을 먹는 게고 옷은 입는 게고 학교는 가는 게냐? 그 더러운 돈으로 왜 그러는 게냐? 어디 네 대답 좀 들어보자꾸나. 아니에요. 어머닌 글쎄 가만히 키세요. 그저 어린아이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바로 잰 듯 싶어서 못할 말 없이. 글쎄 어머닌 잠자코 있으래도. 뭐? 내 입대 참아온 걸 오늘 새삼스레 탄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요런 깍정이연의 기집애도 그래 세상에 있어. 그래 남의 은공을 모르고 밤낮 욕을 하면 욕을 해도 그건 괜찮아요. 요건 고로다가도 지가 아시면 언니 오고 살살거리니까 그게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저께 저녁 때도 점에 있으려니까 누가 와서 찾는다기에 나가봤더니 글쎄 요 깍정이로구려. 그래 밤낮 천안이 더러우니 하던 가우에로의 신성한 아씨가 나 같은 여자를 왜 일부러 찾아왔나 했더니 동무들하고 활동사진 구경 가게 됐으니 돈 1원만 곧 좀 달라는구려. 그리고 오늘은 제법 날이 치운데 외투도 없이 퍽 고생될 거라고. 언제 지가 내 생각을 하고 날 위해 주고 그랬다고 바로 그런 소리를 다 하는구려. 그것도 다 내게서 1원 한 장 뺏어가려고 그 여우 같은 생각에서 나온 말이지. 에이요 여우 같은 년, 구미호 같은 년. 난 너같이 뵌 건 없어도 그래도 그렇게 심보가 악하진 않다. 인제도 또 내게 할 말이 있니? 요자리 깍정이 같은 년아. 왜 욕지거리 안 하곤 말을 못하나? 말끝마다 참말이지 누가 욕이야? 그래 돈을 그렇게 잘 벌어서 부모 공양 극진이하고 아우 공부까지 시켜주니 참말 장하시군 장하셔. 원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벨 안 입고 온 소리를 다 하지. 그래 자기가 날 학교에 넣어줬어? 학교 얘기 났을 때 대체 무슨 돈에 고등학교엔 보내느냐고 드립다 반대한 건 누구야? 그걸 다 어머니가 그래도 그렇지 않다. 넌 공부를 못했지만 순위까지 못 시켜서야 어쩌니? 아무렴 힘이야 들지만 어떻거든 고등학교 하나만 맞춰놓으면 학교 교훈을 다니더라도 그 값어치는 벌어들일 게 아니냐? 그래 아버지가 돈을 변통에다 가까스로 입학을 시켜주신 걸 자기가 뭘 어쨌다고 큰소리를 하는 거야? 걸핏하면 자기가 바로 우리들의 희생이나 된 것처럼 떠들어 버티지만 그래 참말 자기가 하기 싫은 노릇이라면야 단 하루라도 할 까닭이 있나? 술 먹고 남자들하고 희롱하고 그러는 게 자긴 역시 재밌어서 그러는 게지 뭐야. 그렇지 뭐야. 그래 참말 마음에 없는 게면 왜 가끔 밤중에 불황잔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누가 언제 그런 짓까지 해서 돈 벌어 달랬어? 순이의 독설이 여기까지 미치면 영희의 분통은 끝끝내 터지고야 만다. 요년아 네가 그의 그걸 또 말을 하고야 말았구나. 왜 불황잔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냐고? 누가 언제 그런 짓까지 해서 돈 벌어 달랬느냐고? 오냐 내 다 일러주마. 이년아 네가 그랬다. 바로 네가 그랬다. 날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월사금을 만들어 달라고 바로 네 년이 그랬다. 가후에 역업질을 해가지고 무슨 수로 내 식구 밥을 끓여 먹고 옷을 해 입고 그리고 니년의 학비까지 된단 말이냐? 그래 몸이라도 팔밖에 무슨 수로 다달이 니년의 월사금을 만들어준단 말이냐? 요년아 바로 니년이 날 보고 그 짓을 하랬다. 뭐요? 그만하더라고요? 동네가 부끄럽다고요? 이렇게 딸년을 망쳐놓은 게 누군데 그러우? 어머니요 어머니야 바로 어머니야. 툭하면 예 주인이 집세 재축 또 하더라. 쌀이 떨어졌다. 나물 또 들여와야 한다. 김장도 담궈야 한다. 난 무슨 화수분인 줄 알았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다달이 20원 30원씩 목에돈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요. 그걸 빤히 알면서도 날 지긋지긋하게 조르는 게 그게 날더러 불황자 녀석이라도 하나 끌어들이라고 권하는 게지 뭐야. 아니야 어머니도 조년하고 다 한패야. 다 한패야. 아버지도 한패야. 셋이 다 한패야. 그래 셋이서 나 하나만 가지고 들볶는 거야. 뭐 동네가 부끄러워? 동네가 부끄럽다고? 자기 딸년에게 벨벨 못할 짓을 다 시켜왔으면서 그래도 동네가 부끄러운 줄은 알았습니까? 그래도 체면을 볼 줄을 알았습니까? 흡사 정신에 이상이라도 생긴 사람처럼 울고불고 열에 띈 눈 속에 육친에 대한 끝없는 증오를 품은 채 이렇게 한바탕 영산을 하고 난 영희는 할 말을 다 하고 나자 또 한 번 크게 웃고 그리고 그대로 까무러쳐 버렸다. 영인 그대로 보름이나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날 와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 의사는 임신 3개월이란 말하고 돌아갔다. 깨어난 영희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마침내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아버지를 맞추어내었다.
결코 가난한 잡지사 사원이라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유복한 전기상의 주인이란 것이 그에겐 우선 다행하였다. 그는 이제까지도 그 중에서 자기에게 은근한 정을 보여왔고 또 그이면 능히 어린 것과 함께 자기의 한평생을 의탁할 수 있을 게다. 나이는 좀 많아 올해 39이라든가 간 40이라든가 하지만 물론 나이 진득한 사람이라야 계집 위할 줄도 알 게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점회를 나갔다. 당장 그날의 밥거리를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였거니와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생명을 위해서도 그는 이제 차차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탐내면서도 그는 다시 사내들을 집안에 끌어들이지 않았다. 전기상의 주인도 주인이려니와 뱃속에 들어있는 어린 것을 위하여 그는 이제부터라도 제 몸을 단정히 갖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 사내들은 차차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나 정작 애아버지까지 그를 소원히하기 시작한 것엔 영희는 참말 뜻밖이라 슬프게 놀랐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여 보면 그것이 역시 그러한 남자들의 마음이었다. 불행에 익숙한 영인, 그래 이제 새삼스럽게 제 신세를 한숨 지우려고도 안 했다. 순산을 하였다고 기별을 하자 남자에게서 50원의 돈이 왔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영희도 어린 것도 만나보러 오지는 않았다. 물론 영희는 이미 무정한 남자를 심하게 탄하지 않았다. 50원은 그가 예상하였던 것보다도 오히려 많은 금액이다. 영희는 그 돈을 기인하게 받았었다. 영희가 이렇게 큰 시련을 받는 동안 순이도 역시 그 생활에 변화를 가졌다. 그는 이내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다. 그때 영희가 그렇게 발악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저도 학교가 그만 시들하여진 모양이다. 학생적과는 달라 순이는 마음 놓고 유난스럽게 화장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여배우가 된다고 떠들며 돌아다녔다. 한 번 밖에 나가면 대개는 밤이 늦어서야 돌아왔다. 간혹 집에 붙어 있는 날은 을의 영희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한두 마디씩은 한다. 사실 무슨 각본 속에 그러한 구절이라도 있어 그 소임을 맡은 순이는 부지런히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듯이나 싶게 저는 결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게로 돌아오실 날도 있겠지요. 오직 그것을 한계의 희망으로 전 아기와 함께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아기를 위하여서는 여급도 그만두었습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한다고 알면 아기는 필연코 슬플 게니까요. 저는 집에 외로이 있습니다. 외로이 들어앉아 삭바느질로 그날을 지냅니다. 사실 영희는 바느질을 맡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과 같이 순이하는 말에 말대꾸를 하려 들지 않았다. 또 그의 하는 일에 전혀 간섭을 안 했다. 그러면서 다만 영희는 그를 한시도 쉬지 않고 관찰만 하였다. 어디 좀 두고 보자. 난 벨벨 짓을 다 하다가 이 꼴이 됐지만 어디 넌 그래 얼마나 잘 되나 좀 두고 보자. 오늘 밤도 또 늦는구나. 크리스마스라고. 그래 교회당에 간다고 초저녁에 나갔지만 자정 너머까지 뭐하러 걔들 있겠니? 내일 아침 일찍이 꼭 입게 하여 달라는 교화부다의 저고리를 끝내고 마침 잠을 깬 갓난애에게 영희가 젖꼭지를 물렸을 때 그제야 순이는 눈을 맞고 돌아왔다. 그는 그러나 곧 마루로 올라오지 않고 잠깐 앞창 미닫이 밖에 가서서 망설거리는 모양이더니 마침내 방긋이 미닫이를 열고 그 틈으로 안을 엿본다. 영희는 모든 것을 눈치채고 반짓고리를 한옆으로 치웠다. 아이를 안아들었다. 머리맡 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코웃음을 치고 영희는 안방으로 건너갔다. 전에 난 그런 때마다 네 이부자리를 안방으로 날렀다. 이번엔 마땅히 네가 내 이부자리를 나를 차례다. 순인 형의 이부자리를 매우 거북스럽게 들고 건너왔다. 난 널더러 월사금을 해달라진 않았다. 아니야, 혹 어머니가 집세 말이라도 했는지 모르지. 그러냐? 순이야? 영희는 아우에게 그동안 지녔던 원한과 증오를 이 기회에 그대로 쏟아놓고 싶었다. 참말이지 속이 시원한 듯이 느꼈다.
내일 아침에 순이가 일어나는 길로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좀 더 속이 시원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잠깐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건넌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불은 벌써 아까 끈 모양이다. 나는 언제든 그 이튿날 아침이면 사내를 졸라 식구 수요대로 짜장면을 시켜왔다. 참말이지 이 동네 청요리집에서 시켜다 먹을 것은 그것 한 가지밖에는 없다. 하건만 너는 그것을 더럽다고 한 번도 입에 대려 들지 않았다. 나는 그러나 내일 아침에 어디 한번 만나게 먹어볼 테다. 영희는 생각난 듯이 곁에 들어놓은 어머니와 또 아버지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물론 지금 건넌방에서 순이의 몸 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을 게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놀라지 않고 또 슬퍼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생이란 것이냐. 갑자기 몸이 으시시 추웠다. 영희는 베개를 고쳐베고 눈을 감았다. 어인 까닭도 없이 운동의 날 본 순이의 모양이 눈앞에 선하다. 이윽이 그것을 보고 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너 맞죠. 집안 식구에게 짜장면을 해다 주게 됐니? 너 맞아. 너 맞죠. 영희의 좀 여인 뺨 위를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